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겁니까? 예, 하루에 25만 원. 25만 원이요? 웬만하면 전 차를 두고 다닙니다. 언제? 웬만하면. 역시 많이 저쪽으로 갔네. 아주 오늘 잘 맞네. 정영진. 체육에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우리 최욱 씨는 환경에 굉장히 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환경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 전문가라고도 한때 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은 꽃등심 드신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전혀 근거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데. 예,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삼겹살 먹고 네. 언제적 그 철진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분들은 많이 없겠죠.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주 정책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한번 노력했다가 삐끗한 적도 있었습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히 미세먼지 감소와 함께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녹색 교통지역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만드시는지 오늘 한번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녹색 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의 노리라 전문가님, 또 차량공해저감과의 이경주 주무관님까지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는 저희가 여러 회 걱정 말아요 서울 했습니다만 전문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관, 주무관, 사무처장님은 저희가 익숙한데 전문가는 뭡니까? 우리 노리라 전문가님. 교통 전문가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교통 쪽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담당자들을 저희가 이제 교통 전문가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이경주 주무관님은 전문이 아니다. 아, 지금은 똑같이 이제 주무관인데요. 저희는 네. 이제 교통 쪽으로 해서 더 업무를 더 열심히 전문적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다. 예, 예. 네. 자, 상대적으로 이경주 주무관님은 아마추어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불만 없으신가요? 그 업무마다 더 특성이 좀 있는데요. 예. 저 운행 제한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저도 여기 전문가는 신청은 안 했지만 1년 반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는 전문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는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제도 전문가에는 제도를 통해서 양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렇게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해당 업무에서 좀 오래 일을 하시겠군요. 그렇게 되면 전문관이 예, 그렇죠. 되면. 예, 그렇죠. 그렇다면 주무관보다는 전문관이 처우가 더 좋다고 봐야겠군요. 초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돈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좀 말씀하신 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화가 많이 나셨네. 자, 그럼 일단 녹색 교통 지역이라는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다는 거죠? 녹색 교통지역 지정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 3월에 종로구하고 중구 사대문 안쪽을 저희가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교통지역을 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을 했고 그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녹색 교통지역의 공해차량 운행 제한이고요. 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올해 7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다음 달 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제 불만이 항상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워낙 불만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최욱 씨는. 잘 알고 있지요. 네. 여기서 불만 하나 좀 센 거 들어가도 됩니까? 센 거 갑니다. 자, 전문가는 이 정도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죠. 네. 사대문 안에 그렇죠. 최욱 씨는 몇 명 살 것 같습니까? 사대문 안에는 크게 많이 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만 산대요. 30만 살고 자, 있군요. 서울시 1000만입니다. 1000만 넘죠? 970만은 그러면 뭐야? 매연 맛이라는 거죠? 30만 중에 서울시장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대문 안에 계시니까. 네. 자,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매연 안 맡고 네. 서울 시민들은 맡으라는 겁니까? 이거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먼저 했다고요? 아니요, 한양 도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양 도성안이 경제,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말고도 서울시 전체에서는 이미 수도권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이라고 제한 대상이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네. 이미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불편도 따르고 네.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사대문 안에 먼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한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도해서 네. 사람들 많이 사는 은평구, 노원구, 네. 동작구 네. 밀도가 높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은 네. 불편하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혹시 많이 저쪽으로 갔네. 다른 때는 내 불만에 많이 잘 동의하다가 오늘은 서울시 쪽으로 많이 갔다. 아니 불편하니까 얼마나 그 또 짜증내고 민원 들어옵니까? 맞죠?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네, 정확해요. 자, 그러면 사대문이라고 하면 사실 경계가 뭐 시민분들은 어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확하게 사대문 안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조선시대 이제 사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창의문, 숭정문, 해화문, 흥인지문, 광희문, 숭례문, 돈이문터 이런 옛 서울 성곽을 이은 지역을 한양도성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나 같습니다. 불만 하나 더 가도 됩니다. 자 하나 더 들어옵니다. 전문가는 막아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 조선 후기에 머물러 있냐는 겁니다. 이 서울시의 시정이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우리 서울의 삶은 그리고 서울의 모습 자체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예 강남은 서울도 아니었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뀐 서울에 맞게 그렇게 좀 어떤 시범을 뭘 하든지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도 사대문 아니라는 기준으로 가느냐. 옛날 기준으로 가느냐. 저는 그런 불만 제기합니다. 예, 근데 아까 뭐 다시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여기가 시범적이다 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일단은 여기가 옛 조선의 그 사대문 안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가 용이합니다. 저희가 운행 제한을 시행을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쪽 지역은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이다 보니까 진출입 지점이 그렇게 많이 그렇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충분한 관리가 저희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관리가 했기 때문에 용이해. 예,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맨날 정영지 씨가 뭐 서울 너무 역사를 살리지 못한다. 맨날 그러다가 오늘은 또 뭐 이 역사를 옛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까? 우리가 사는 게 역사입니다. 예. 역시 오늘이 역사예요. 아주 그 오늘 잘 맞네. 자, 그럼 뭐 요 정도 불만 제기로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럼 일단 5등급 차량 하여튼 뭐 차가 좀 오래되고 경유차 뭐 이런 차들은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건 맞죠? 그 뭐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알아놔야겠네. 네,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이라고 하는 차는 그러니까 아마도 마지막에 팔린 걸로 따지면 2007년 7월? 2007월 7년 7월까지 팔린 2007년 차량들. 7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은 차니까 네. 최소한 12년 넘은 노후차들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휘발유 차도 포함이 되는데 휘발유도 포함해요? 네, 휘발유 가스도 포함되죠. 이제 87년 이전 차량들 휘발유 가스는 87년. 거의 없겠네. 아니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노리래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한양 도성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주 작은 지역인데 왜 하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이죠. 업무 시설도 많고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에서 운행 제한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가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이니까 아예 출발할 때부터 당신 5등급 차량이면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니까 사실은 교통의 저감 효과라고 하는 게 지역이 작고 넓고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자들에게 미리 이제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뭐 역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네네. 예를 들면 뭐 로마 네. 이런 지역이나 뭐 바르셀로나 이런 지역도 네. 그런 운행 제한 조치를 해요. 근데 거기는 근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거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유적도 있잖아요.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보존 지역들의 그런 관리를 위해서 사실 대기오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우리보다 먼저 했죠. 그런 데가 한 200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그럼 5등급 차량은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준비한 건데 어디서 잡아요? 좀 첨단의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갈 때 진출입로 모두에 이면도로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들어가는 차량 중에서 5등급은 사실은 이제 예외 없이 단속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럼 들어가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겁니까? 예, 하루에 25만 원. 25만 원이요? 네.
와, 세네. 그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생계형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5만 원이면 이건 정말 타격이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건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벌써 서울은 2012년부터 노후차 중에서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그러니까 2.5톤 이상 되는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이미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운행 제한만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네, 네. 영업용 이런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오래된 차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속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또 새 차로 바꾸실 때 지원금을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속만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게 5등급 분류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준 게 작년 12월 1일 날 네. 전국에 있는 총 269만 대의 네. 5등급 차주에게 네. 이미 안내문을 선생님 차는 5등급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5등급만 분류가 된 게 아니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서 분류가 다 끝났습니다. 2,300만 대에 대해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좀 폐차되거나 이런 차들이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올 4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247만 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47만 대의 소유주들에게 이미 또 다시 한번 공지가 나갔고 네.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 내 차 등급 알아보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렇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차 등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114로 전화하셔도 등급을 알려주는 그 콜센터로 연결이 돼요. 내 차 번호만 알려주면 그렇죠. 오. 혹시 2007년 이후의 차량이긴 한데 네네. 연기가 어떤 애들 엄청 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야 쟤는 제가 봐도 저 차는 좀 신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차가 있어요. 가끔 보면 배기구에서 막 연기가 엄청나요. 그런 건 어떻게 신고하면 지금 그 같은 경우는 매연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 신고에 대해서 유선이나 메일 아니면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를 알려주시면 네. 그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나온 걸 가지고 네. 지자체를 통해서 이 차량 매연이 나오게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안내 공문을 가서 네네. 이렇게 조치는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행 좀 하고 계세요. 제 차 몇 등급인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차량이 그 등급들이 다 있군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게 2007년 이전 생산된 그렇죠?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2006년 1월 1일 이전 차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07년으로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미리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합격한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유로 3 차량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차량들이 이제 판매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한 3년간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2005년 12월 31일까지가 유로 3고 2006년부터가 이제 유로 4로 가는 건데 그 환경 기준. 그렇죠. 환경 기준이 그런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유로 3를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뭐 차를 갑자기 못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검증을 받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를 줬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 언제냐면 2007년 7월 1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2005년 12월 30일 이전 차량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등급, 3등급은 상관은 없고 그럼 5등급만 일단 과태료를 무는 거죠? 현재는 5등급. 그럼 그게 이제 앞으로도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장은 5등급 시행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에 지금 혹시 그럼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체크는 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하루에 단속 대수 차량 대수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1,500대에서 1,600대 하루에 정도로 단속 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통행 실태를 분석을 해보면 통과 차량이 한 40%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도심이 목적지가 아니고 그냥 도심을 경유로 사용하는 차량이 40%가 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본격적으로 단속이 되면 충분히 우회를 하게 돼서 더 그 단속 차량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얼마나 좋아진다는 거죠? 단속은 아주 일부 지역에 하지만
전체가 만약에 이제 안 다니게 되면 한 13% 미세먼지가 배출량에. 줄어듭니까? 예, 예. 와. 이게 좀 배출량 기준이죠. 그러니까 네. 농도랑 약간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 그러셔요. 아니 그렇게 줄이면 지금 뭐 고농도라서 농도가 떨어지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배출량이 준다고 바로 농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교통 지역의 상시 운행 제한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이제 미세먼지 많을 때도 문제지만 네. 사실은 이 5등급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뭐 예를 들면 뭐 경유차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뭐 암을 유발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1군 발암 물질이잖아요. 네. 이걸 평상시부터도 계속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배출량이 13% 줄어드는 게 1년 내내 네. 할 수 있다면 뭐 해볼 만한 제도 아닐까. 아,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냥 파악만 하신 거고 과태료를 아직까지 물지 않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물게 되는 거는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다음 달 1일.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야,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겠네. 아까 뭐 전국적으로 200만 대 이상이라고 네. 하셨는데, 25만 원이면 너무 비싸. 큰일 난다고. 큰일 나. 참고로 지금 아까 잠깐 이제 강화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차량들을 제한을 하냐면 예를 들면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유로 3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네. 숫자가 높아질수록 배출가스 기준이 강력한 거예요. 지금은 유로 6 차량이 아니면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런던 안에는 예. 그 다음에 지금 파리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 5 차량이 돼야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은 더 이제 여유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좀 늦게 한 측면도 있고 일단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다른 도시들도 네. 일단 노후된 차부터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는 뭐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만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녹색교통 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만든다 이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차보다는 그렇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우선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미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네. 7017 같은 경우도 원래 자동차 도로였는데 지금 보행로로 바꿨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로에 보면 이제 버스 중앙차로가 생겼습니다. 그걸 준비한 게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 보면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서울광장이라든지 거기가 다 자동차 도로였거든요. 네. 네.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고 왔던 건데 사실 이거 준비도 한 5년이 된 거예요.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아까 국토부 승인 받은 게 3년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차 갖고 다니는 게 편하긴 한데. 잠깐 최욱 씨가 그러고 보니까 몇 년식이죠? 경유차래요. 예. 몇 년생이십니까? 네? 잘하면 못 들어가겠는데. 안 들어가. 이거 참.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서울 도시면 지금 말씀하신 사대문안의 경우는 네. 오히려 차를 갖고 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좀 가장 막히는 곳이잖아요. 막히고 주차도 어렵고. 그렇죠. 주차도 어렵고 네, 오히려 뭐 지하철이 훨씬 빠르기도 하고 네. 최근에 따릉이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도시가. 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시청에서 해화동을 간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타면 중간에 또 환승을 해야 되고 네. 또 환승 거리가 또 길어요. 음. 그래서 갈아타서 가느니 자전거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졌거든요. 네. 그런 게 저도- 이제 앞으로는 네. 녹색교통 지역에서는 그렇게 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전 차를 두고 다닙니다. 저도. 언제? 웬만하면. 웬만한 일이 없잖아, 최욱 씨. 항상 타고 다니는데 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 그럴 데면은 이제 차를 두고 가. 엄청 불편하니까. 오히려. 예. 서울 시민들 중에서 한 10분 중에서 6, 7분은 네. 평상시에도 대중교통 타세요. 그러니까요. 차가 있어도. 그렇죠. 사실 진짜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게 훨씬 낫긴 낫죠. 아유, 그럼. 네. 근데 혹시 듣는 분들이 이 사대문안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종로 1, 2, 3, 4가 동이라든지 아니면 명동, 명동 들어가요? 소공동 들어가고 뭐 저 한옥마을 있는 가회동 뭐 이런 데 있죠. 네, 요런 데 해화동까지도 들어가는군요. 예, 그렇죠. 네. 예, 해화동 들어가고 을지로 이런 데는 하여튼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저항의 의미로 이 경계선만 계속 돌아? 노루 차량 타고 도는 사람은 없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미세먼지 우리 줄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차를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아니면 차 교체할 때 보조 같은 걸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또는 이제 차를 바꿀 때라든지. 원래 조기 폐차를 하면 보통 총주량 2.5톤 이상에서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을 해줬는데 네. 녹색 지역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진출입할 때 거주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한테는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135억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이 안에 해줬고요. 사시는 분들. 예. 특히 아, 사는 사람들은 문제네 진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진출입할 때 네. 매일매일 걸리는 부분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기 폐차할 때 더 많이 해줄 수 어. 없도록 조금 더 조기 폐차 비용을 좀 추가로 주었고. 아, 그러네.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 이제 여기를 운행하려면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운행할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운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감 장치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많이 그 시민들이 저감 장치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네. 적응의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게는 뭐 한 300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겠군요. 지금 총중량 2.5톤은 최대가 300. 300이요. 300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 트럭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1톤 되군요. 트럭이면 3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통 1톤 트럭은 300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폐차 비용을 말씀하시는 비용. 거고 예. 이제 예를 들면 1톤 트럭도 LPG 차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또 500 들어가니까 예. 와. 신차 구매를 할 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 차량. 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도 지금 현재 경유를 거의 대부분 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LPG 차로 바꾸면 거기다 또 추가로 500만 원 지원 와. 이런 걸 하고 있죠. 저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 진짜 좀 해주셔야 될 게 진짜 많이 다녀요 그 차들이. 하루 종일 운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또 낮에 저 무슨 학원도 데려다주고 뭐 이런 걸 여러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제도가 생긴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미세먼지 뭐 이렇게 예보가 나오면 되게 유심히 보시잖아요. 그럼 아이들 마스크를 씌워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98%가 경유차고 그중에 절반이 10년이 넘은 차들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어른들이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 씌워서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애들이 이제 학원 다니고 뭐 애들 요즘 다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학원 다니고 뭐 이럴 때 그 차량들 애들이 이용하는데 그게 노후 경유차를 쓰고 있었다는 걸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환시키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민 중에서 예를 들면 1톤 뭐 이하의 화물차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상공인분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좀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는 몇몇 분들은 야 어차피 중국에서 다 넘어오는데 니들 뭐 하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초미세먼지 중국발 30%로 이렇게 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인가요, 그게? 나 그건 좀 이상하더라. 내가 볼 때 합의라는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던데. 아니 이거 중국에서 몇 프로라고 하고 한국에서 몇 프로라고 하니까 중간 따는 거잖아요. 가치로 딱. 그게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때문에 고농도가 발생하는 경우는 맞아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미세먼지 뭐 경보 발생됐다 이러면은 이제 그 경우는 분명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에 영향을 주는데 네. 이게 단순히 넘어온다고 경보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넘어왔는데 국내의 이제 대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이 딱 정체될 시기에 넘어오면 네.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농도가 오는 거고 그러면 중국에서만 넘어오는 게 정체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등급 노후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안 빠져 나가고 계속 쌓여 있게 되니까 네. 훨씬 더 오염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에 대놓고 야 오염물질 좀 니네가 좀 저감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게 너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우리는 지금 뭐 4대 문안의 운행 제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오염물질 많이 나올 때는 아예 그냥 고속도로 폐쇄. 실제로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공장 가동 중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다르죠. 정치적 구조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운행 제한이라든지 뭐 공장 가동 이런 것들도 아주 최소한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니네 때문에 오염받는
뭐 오염이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확실히 그 중국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나 보군요. 예, 뭐 아마 저희보다 강력하면 강력했지 적지는 않고. 적지는 않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말하기가 이게 뭔가 이렇게 가서 논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중국에서 예를 들면 니네도 많이 배출하고 니네 발전소도 다 서해안에 있던데 그게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더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우리 노력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이거. 예, 이게 그래야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너희 못하냐 이렇게 해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얘기가 될 텐데 네. 우리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뭇먹거리다가 네.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리라 전문가님은 처음에 제가 불만 제기로 혹시 많이 의기소침해 주신 건 아니죠? 말씀이 갑자기 너무 없으셔갖고 제가 네. 죄송스러운 말씀. 우리 전문가님답게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지금 막 덧붙여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사무처장님이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나 우리 자동차는 저희 생활에 이제 밀접해 있고 가까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이 자동차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매연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이런 보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멀리서 이제 날라오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그런 가까이에서 미치는 영향도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자동차에 대한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서울시 생각입니다. 네. 고속도로 같은데 진입 못하게 하는 건 안 되겠죠? 아직은. 고속도로 지금 서울시에서 비록 4대 문안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 단속 대상이 전국에 있는 차량이에요. 네. 247만 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4대 문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 네. 아니면 뭐 수도권 전체로 하자. 네. 이게 뭐 합의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아예 그 톨게이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겠죠. 지방 차량이 좀 섭섭하죠. 미처 이제 확인 못하고 네. 이렇게 와서 과태료 무는 경우는 많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홍보라고 하는 게 정책의 홍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도 네. 뭐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그렇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벌써 이미 그 200만 대 넘는 차량의 소유주한테 2번이나 안내를 해드렸고 예산도요. 지금 한 60만 대 넘는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라든지 조기 폐차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3배쯤 되는 예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울 경기는 벌써 옛날부터 그런 조치를 했지만 지방 차량들은 모르고 있다거나 거기서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차량들도 예를 들면 뭐 일정 정도 계속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고 또 이게 굉장히 5등급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머리에 팍팍 박히는 거죠. 옛날에 무슨 뭐 2.5톤 이상 특정 경유차 그러면 이게 내 차가 그 차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5등급 딱 그리고 선생님 차가 5등급입니다라고 알려주고 또 정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거나 또 인터넷을 못 쓰시는 분은 114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14에서 콜센터로 연결하면 내 차 번호만 얘기하면 확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홍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대문 안부터 먼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점점 확대하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점점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맑은 공기를 좀 더 보는 날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걸 기대하고 하는 제도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녹색 교통지역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이경주 주무관님 그리고 노리라 전문가님, 송상석 사무처장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you.